세계도 몰락입니다. 이 6.25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반공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반공이라는 것은 우익 운동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우익 청년단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생각했습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건 좌익이건 우익이건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는 좌익에 대해서 동조적인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6.25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6.25 전쟁이 터지니까 아까 좌익의 동조적인 사람들이 아주 흥분했습니다. 좋은 세상 왔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우익이 이승만이 지배하거나 김일성이 지배하거나 별 차이 있으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와서 북한군이 정영원 지역에서 공산당들이 통치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들은 실망시킨 겁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점령하자마자 어떤 조치를 하느냐. 전부 다 가가호를 방문해가지고 전부 다 쌀, 곡식을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뭐라고 사기를 치면서 내놓으라냐면 북한에는 지금 3개월 또는 1년 먹을 식량이 다 비축되어 있다. 남한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남한 인민들을 다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지금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쌀을 다 내놔라.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배급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쌀이 내놓으면 다 갚아주마.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걷어갔습니다. 그래놓고 걷어가고서는 어떠냐. 그 다음 날서부터 배급을 하는데 배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냐 그런 걸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하느냐.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물세를 받아가는데 쌀 벌이 말할 것 없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각 지역마다 자기가 자기 맛에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 지역은 무엇을 심어라. 이 지역은 무엇을 심어라. 배정을 해줍니다. 주인은, 자기 땅 주인은 자기가 심고 싶은 걸 심어야 되는데 아니라 이 지역은 호박을 심어야 될 테니까 가지를 심어놨으면 싹 하고 호박으로 바꿔 심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금 걷어들일 때가 되니까 어떠냐. 아까 나라를 세는 겁니다. 그걸 25%를 정확히 걷어들인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주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떠냐.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이 학살이 별로 끔찍하지 않습니다. 몰래 죽이면. 그런데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는 그래도 인민재판 같은 것을 해가면서 그래서 형식을 취해서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일종의 군중 쇼와 같은 것인데 그나마 그런 것을 했는데 나중에는 특히 후퇴할 때는 어떻게 했냐. 재판 없이 모조리 비밀리에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것도 아주 갖가지 방법을 합니다. 어떤 것은 총알을 쏴서 처음에는 총살을 했지만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어떤 경우는 우물에다가 다 모조리 쎄려해가지고 우물 속에서 다 차곡차곡 쌓여서 질식사하게 그렇게 만들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반공의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면 김성실 교수 같은 이가 이 사람은 좀 좌경 중도 성향의 지식인인데 학자인데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그 양반이 자기 6.25 일기에 써놓은 거 보면은 이 양반이 처음에는 북한 공산군이 왔을 때 좀 희망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다음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실망했다 하면서 뭐라고 쓰느냐. 공산군 이제 이 사람들 시세도 얼마 다 끝나간가 보다. 사람들이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일기에다 적고 있습니다. 또 그 양반 제 일기에 보면 손우성 교수라고 불문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손우성 교수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강한 그 비판적인 학자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김성칠 교수한테 어디 이제 다른데 곡식 얻으러 갔다가 와서 그 지방 사람들 말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이 생기고 이렇게 애국심이 많이 사람들한테 애국심이 충만한 때는 없었다. 공산당 치하를 받아보니 통치를 받아보니까 애국심이 저절로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 것처럼 6.25 전쟁은 어땠냐, 대중들에게 반공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식인들 학자들은 마치 반공이라는 것이 정부 또는 우익 세력이 선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6.25 전쟁 직후의 반공은 정부 그런 사람들이 선도하기 전에 대중적 차원에서 대중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반공의식이 생겨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세력은 몰락인데, 중도 세력은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대했던 사람은 싹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은 한 가만 살려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살아남았는데 정부 통계에 의하면 6.25 전쟁 동안에 그 공산군의 북한 공산군, 우리가 흔히 인민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 잘못된 겁니다. 북한 공산군이라고 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 군대를 인민군이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인민의 군대다 이거. 그래서 인민군이라는데 오늘날도 반공의식이 강한 분들이 북한군을 인민군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쳐 불러야 합니다. 공산군 또는 북한군으로 불러야 하는데, 이 북한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총수가 검거된 사람 5만 몇천 명, 자수한 사람 2만 몇천 명, 도합해서 8만 몇천 명이 그렇게 부역자로 이제 정부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만 몇천 명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중에 상당수는 중도파입니다. 부역자들의 상당수는 좌익입니다. 근데 골수 좌익들은 북한 공산군이 후퇴할 때 도망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부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나중에 검거되거나 자수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도파라고 규정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까닭입니다. 뭐냐면, 부역하려고 해도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점령했을 때 부역하려고 해도 우익 사람들이 부역하려고 한다 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익 사람들은 무조건 처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역했다 하면 중도파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도파 중에서도 저명한 인상, 인품이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인민위원장 시키고 등등 기타 간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중도파들인데, 그만큼 남한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도파가 6.25 전쟁 기간에 하는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도파에 대해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우선 중도파 에리트 수준을 보면, 중도파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4주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중도파 인사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공산군이 쳐내려올 때 서울에서 도망을 안 갔습니다. 물론 도망갈 기회를 놓쳐서도 안 갔지만은 내 추측에는 일부는
북한군이 내려와도 우리는 안 건드릴 거야. 그런 내신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 도망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남은 중간파 정치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아니라 전부 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방송국에 나가서 귀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귀순 방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승만 정권,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또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귀순해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자. 이런 거 방송을 합니다. 중도파의 지도자들이 조소왕, 김규식, 안재홍 이런 분들이 다 했습니다.